신락 같던 확률마저 사라지고 일본의 탈락이 확정되자 일본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3 U20 월드컵에 참가 중인 일본 대표팀의 조별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29일 새벽에 열린 조별리그 2조와 F조의 경기 결과에 의해 일본은 각조 3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빠른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네요. 22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일본 축구 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으니 새로운 징크스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의 탈락 소식을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난번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전 활약에 대한 야후재팬의 반응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의 탈락 소식을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 U20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 1승 2패로 3위 진출 가능성도 각조 3위 중 상위 4팀에 들지 못하고 U20 일본 대표팀의 U20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결정됐다. 일본인 속한 C그룹의 순위는 27일에 확정됐으며 일본은 3위. 이번 대회에서는 각조 2위까지의 통과에 더해 각조 3위의 성적 상위 4팀도 조별리그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다른 그룹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일본은 각조 3위 상위 4팀에 들지 못해 2001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탈락이 결정됐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인 감독은 예전부터 연령대에 관계없이 좋은 흐름에서 굳히러 들어가 주도권을 갖다 바치고 싶어한다. 이제는 전통이라고 할까? 18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패배 패턴의 지위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라고 할까? 평소의 일이니까 제쳐두고 의아한 것은 선수들의 경기를 대하는 자세. 이기고 있다가 10명인 상대에게 동점이 되었는데 되돌려주자는 기계가 전혀 없다니 아르헨티나로 여행 간 거냐? 라고 묻고 싶어진다. 언더세대이고 실력은 나중에 얼마든지 기를 수 있지만 응원하고 싶어지는 플레이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 적어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고 싶어지는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 선수들도 그렇지만 감독을 포함해서 경험 부족이겠죠. 아르헨티나로 개최지가 바뀌면서 준비가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분하지만 같은 말은 필요 없어. 졌으니까 탈락해도 돼. 재능도 없고 정말 약함을 실감할 수 있었던 이번 대표팀. 이길 수 있는 시합을 놓치고 선지했으나 따라잡혀 패배.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 수고하셨습니다. 3경기 내내 일본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더 나은데도 몇몇 수비수들의 몇 차례 실수, 결정적인 공격 찬스에서는 상대의 저지로 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수에게 맡기기가 아니라 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감독, 외국인 스텝의 힘이 필요. 역시 일본은 축구가 강해질 것 같지 않아. 국민성, 환경, 기타 여러가지. 어렸을 때부터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평화는 좋지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쾌적하게를 밀어붙이는 일본의 대기업. 가난한 나라, 여건이 안 되는 나라분들의 투쟁심과 헝그리 정신에는 일본은 영원히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해. 1승 2패로 올라가는 건 무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A대표팀이 독일과 스페인을 격파하며 활약을 보여주어서 앞으로는 유망주들도 열심히 세계의 강호들을 꺾어줄 것으로 믿었는데 이렇게 약할 줄은. 전에도 썼었지만 이런 꼴로는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파리올림픽 세대는 너무 약해. 일본 축구 대표는 올림픽에서 활약해서 A대표로 가는 흐름인데 파리올림픽 세대는 전혀 기대가 안 돼.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메인 멤버의 필두는 현재 클럽에서 맹활약 중인 쿠보 타케우사가 있지만 U20의 젊은이 중에는 쿠보를 웃도는 힘을 가진 선수가 없어서 힘들어. 선진국으로서 충실한 축구 환경이 갖춰져 있는 일본이 개도국의 축구보다 못하다니 일본의 지도자나 선수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현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겠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예선 탈락은 너무 치명상이다. 이대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어. 정신 차리고 다음 대회에서 활약해야 해. 도가시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이 패인이죠. 2경기 연속 후반에 역전당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셨습니다만 수비에 많은 과제가 남은 대회였습니다. 다음 대회는 이번을 반성하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전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 세네갈전은 선제 득점한 뒤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어떻게든 무실점. 그 후의 2경기는 상대가 확실히 결정지어서 당한 역전패고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 신경 쓰인다. 타카이의 사이드백도 노리고 들어왔는데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시안컵에서 페널티킥을 계속 놓쳤던 마츠키에게 차게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다. 선수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감독의 지위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콜롬비아전에서 페널티킥을 넣었거나 10명인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막아냈으면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 육성 세대라 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도가시 감독이었는가? U20 아시안컵에서도 애매한 결과였는데 이 체제로 좋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놓고 대회 개막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라고 단언한 결과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까딱하면 이번에는 조별리그의 편성이 어려웠다. 사실 죽음의 조였다. 일정이나 이동이 어려웠다. 등등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협회나 어영 언론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매 경기 후반에 압도되어 점점 내용이 악화되었는가? 하물며 10명 상대로 20점한 것은 어째서인가? 를 추궁하지 않으면 안 돼. 결국 그 문제를 파고들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복되니까. 이런 패전을 개혁의 초석으로 삼지 않으면 조직으로서 개선되지 않아. 다음은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전 활약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댓글 반응입니다. 이강인이 결승골을 어시스트. 또다시 친정팀 킬러의 면모를 발휘. 마요르카의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친정팀 킬러의 면모를 발휘했다. 5월 26일 비지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라리가 36라운드에서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에 1대0으로 승리했다.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19분 페널티 지역 밖 왼쪽에서 살짝 띄운 크로스를 올려 퍼사이드에서 기다리던 베다트 무리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전 라운드에서 알메리아에 0대3으로 패했던 팀에게 2경기 만에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어시스트로 올 시즌 라리가 성적을 35경기 6골 5도움으로 올린 이강인. 지난달에는 한국인 선수 최초로 라리가 한 경기 2득점을 달성하는 등 커리어 하이의 퍼포먼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친정팀과의 대결에서 화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이강인은 유스 시절을 포함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발렌시아에 소속된 후 2021년 여름에 계약을 해지하고 마요르카의 프리로 가입했다. 그러자 그해 10월 이적 후 첫 대결에서는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작년 10월 경기에서는 동점으로 맞선 후반 막판에 결승골이 되는 역전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번 결승 어시스트로 발렌시아를 상대로 거의 매 경기 결과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마요르카는 올 시즌 발렌시아전에서 2전 전승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29일에 열리는 바르셀로나와 37라운드를 경고 누적으로 결장. 다음에 출전 가능한 것은 6월 5일에 제38라운드 바에카노전이다. 바에카노는 이강인이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린 상대인 만큼 시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확실히 좋은 선수지. 그 마요르카에서 이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득점 능력이 있는 것은 브리키 정도뿐이기 때문에 좀처럼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드리블 성공수, 성공률과 결정적인 기회 창출수도 리그에서 손에 꼽히고 공격형 미드필드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다.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충분히 한 것 같아. 그를 더 살려줄 강팀으로 옮길 때가 된 듯. 항상 지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의 연계성을 가진 팀이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요르카의 여유로운 일부 잔류도 강인의 호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는 스텝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나요? 교류가 있는 쿠브군도 스텝업에서 활약하고 있고 본인도 생각하고는 있겠지만 훌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역시 월드클래스다. 소시에다드와 브라이튼의 선수도 그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추천합니다. 낚시라고 해도 너무 어설퍼. 지금의 발렌시아를 이겨서 즐겁냐? 비니시우스 다음은 네 차례야. 이런 노답 댓글이 역으로 이강인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웃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나라에 쇠뇌당한 사람입니까? 강인은 드리블 성공수 리그 2위, 성공률 73%, 비니시우스는 42%, 로드리고는 57%, 결정적인 기회 창출수 리그 4위, 키패스 개수 리그 12위, 소파스코어 평점은 리그 29위, 덴벨레, 로드리고, 비니시우스보다 위,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도 이상하지 않은 레벨. 좋은 선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바르샤와 레알의 주전으로는 아직 어렵죠.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의 상태와 비슷하네. 골수, 어시스트 수에 비해 과도하게 뛰어지는 게. 일본인을 깔볼 목적으로 일본어를 배운 거야? 외로운 사람이구나. 반일도 지나치면 불쌍할 뿐이야. 이런 댓글에 대해 짜증이 난다든가 반일이라든가 하는 것은 차별이야. 이강인은 좋은 선수죠. 쿠브의 친구니까 응원한다. 좋은 선수. 이번 여름은 스텝업이겠지. 나이스 이강인. 인종차별 클럽을 강등시키자. 결승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16강 상대는 B조 2위로 올라온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본선에 나선 24개 팀 중 조별 예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전체 득점 11골 중 최약체인 피지전에서 9골을 넣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에콰도르는 지난 2019년 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4강전에서 만났던 팀입니다. 당시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패스에 최준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며 1대0으로 이겼었죠. 이번 대회에 에콰도르도 강팀이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상대거나 겁먹을 상대는 아닙니다. 에콰도르와 16강전은 6월 2일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